시아버지는 내게 아버지와 같은 존재여야 했다. 넘어서는 안 되는 경계, 건드려선 안 되는 선. 하지만 장마비가 쏟아지던 그날 밤, 나는 그 선이 흔들리는 소리를 들었다. 남편이 출장으로 떠난 지 이틀째, 집안은 낯설게 고요했다. 창문을 두드리는 장마비 소리가 오히려 더 큰 울림으로 다가왔다. 책을 펼쳐놓았지만 글자는 눈에 들어오지 않았다. 나는 자꾸만 시계를 바라보며 한숨을 내쉬었다. 그 순간 현관 초인종이 울렸다. 딩동. 나는 순간적으로 몸을 굳혔다. 이 밤에 누굴까? 조심스레 인터폰을 켰다. 화면 속에는 낯익은 얼굴이 보였다. 시아버지였다. 머리와 어깨가 젖어 있었고 빗물이 턱끝에서 뚝뚝 떨어졌다. 나는 놀란 듯 문을 열었다. 아버님, 이 시간에 어떻게? 그는 젖은 우산을 접으며 멋쩍게 웃었다. 비가 갑자기 넘어와서 근처에 있다가 그냥 들렀다. 평범한 말이었지만 빗속에서 서 있는 그의 모습이 왠지 모를 낯선 긴장을 만들고 있었다. 어서 들어오세요. 이렇게 서 계시면 감기 드시겠어요. 나는 급히 수건을 꺼내 건넸다. 그는 고개를 끄덕이며 머리를 닦았다. 고맙다. 괜히 번거롭게 하는구나. 그의 말투는 언제나처럼 차분했지만 오늘따라 그 목소리가 다르게 들렸다. 나는 괜히 주방 쪽으로 시선을 돌렸다. 차라도 끓여드릴게요. 그가 소파에 앉은 순간 낯설게 무거운 공기가 집 안을 채웠다. 따뜻한 차를 내와 그의 앞에 놓았다. 출장 갔다고 들었다. 혼자 있으니 쓸쓸하겠구나. 괜찮습니다. 금방 다녀온다고 했으니까요. 나는 애써 담담히 대답했다. 평범한 대화였지만 빗소리가 창문을 세차게 두드리며 우리 사이의 침묵을 더 크게 만들었다. 그가 컵을 집으려는 순간 내 손끝과 그의 손끝이 겹쳤다. 순간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다. 나는 얼른 손을 거두며 고개를 숙였다. 죄송해요. 그는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저었다. 아니다. 내가 너무 서둘렀구나. 짧은 순간이었지만 그 떨림은 쉽게 가라앉지 않았다. 안 돼. 아버님은 내게 가족이다. 절대 넘어서는 안 되는 사람이다. 나는 스스로를 다그쳤다. 하지만 손끝에 남은 미묘한 떨림은 지워지지 않았다. 장마비는 여전히 세차게 창문을 두드리고 있었다. 고요한 집안, 그 고요를 깨는 건 내 심장 박동뿐이었다. 그는 차를 마시며 조용히 말했다. 잠시만 비 좀 잦아들면 가마. 나는 억지로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그러나 내 마음속은 이미 크게 흔들리고 있었다. 나는 속삭였다. 시아버지와 나, 장마 같은 날, 비밀은 시작되고 있었다. 창밖에서는 장마비가 멈출 기미 없이 쏟아지고 있었다. 나는 주방에서 컵을 씻으며 심호흡을 반복했다. 곧 그칠 거야. 곧 나가시겠지. 아무 일 없을 거야. 그러나 마음은 쉽게 가라앉지 않았다. 아까의 손끝 스침, 그 짧은 순간이 아직도 선명하게 남아있었다. 출장 간 내 남편, 잘 지내고 있니? 시아버지가 불쑥 말을 건넸다. 나는 놀란 듯 고개를 들었다. 네, 어제도 통화했어요. 잘 지낸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는 고개를 끄덕이며 미소 지었다. 그래, 참 성실한 아이야. 내가 있어서 든든하다. 평범한 대화였지만 목소리는 낮고 차분했다. 그런데 그 울림이 왜 이리도 낯설게 느껴지는 걸까? 잠시 침묵이 흘렀다. 나는 테이블 위에 놓인 컵을 만지작거리며 시선을 피했다. 그러나 시선은 자꾸만 그에게 끌렸다. 그 순간 우리의 눈빛이 겹쳤다. 찰나였지만 온몸이 굳어버렸다. 나는 급히 눈을 피하며 컵을 들었다. 뜨거운 김이 얼굴을 가렸지만 심장의 떨림은 감출 수 없었다. 그가 물을 채우기 위해 컵을 건넸다. 나는 손을 내밀어 받으려 했는데 또다시 손끝이 겹쳤다. 이번엔 둘 다 잠시 멈췄다. 숨이 막히는 순간 나는 급히 손을 거두며 중얼거렸다. 죄송해요. 오늘따라 자꾸. 그는 짧게 웃었다. 괜찮다. 우연일 뿐이지. 하지만 목소리에는 알 수 없는 떨림이 배어 있었다. 이건 우연일 뿐이야. 아무것도 아닌 일이야. 그는 내 남편의 아버지고 나는 그의 며느리야.
절대로 넘지 말아야 할 선이야. 나는 스스로를 다그쳤다. 하지만 손끝에 온기는 여전히 남아있었고 빗소리는 그 떨림을 더 크게 울려내고 있었다. 비가 더 거세졌네. 시아버지가 창밖을 보며 말했다. 나는 애써 웃으며 대답했다. 네, 오늘은 장마라서 금방 그치진 않을 것 같아요. 그 말 이후 대화는 끊겼다. 하지만 공기는 더 무겁고 진해졌다. 빗소리는 점점 더 크게 창문을 두드리고 있었다. 시간은 느리게 흘렀다. 겉으로는 차분한 대화와 고요한 거실. 하지만 내 안은 이미 소용돌이었다. 나는 속삭였다. 우린 모른 척했지만 이미 경계선은 흔들리고 있었다. 우린 끝까지 우연이라 둘러댔다. 하지만 장마비는 멈추지 않았고 반복되는 스침은 더 이상 우연이 아니었다. 그리고 정전이 찾아온 그 순간 감춰왔던 고백이 쏟아져 나오고 말았다. 창밖에서 들려오는 빗소리는 점점 거세졌다. 창문이 흔들리고 천둥 소리가 어둠을 가르며 울려 퍼졌다. 나는 차가운 컵을 두 손으로 감싸쥐며 심호흡을 했다. 시아버지는 여전히 소파에 앉아 있었다. 빛을 잃은 거실 속에서 그의 모습은 낯설고도 선명했다. 평소의 단단한 어른스러움 대신 묘한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었다. 갑자기 퍽 소리와 함께 불이 꺼졌다. 순식간에 집안은 암흑에 잠겼다. 괜찮니? 그의 목소리가 어둠 속에서 낮게 울렸다. 나는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다. 네, 괜찮아요. 초를 찾아볼게요. 나는 서랍을 뒤적여 작은 초를 찾아냈다. 불을 붙이자 희미한 불빛이 거실을 밝혔고 그와 나의 얼굴이 어둠 속에서 드러났다. 촛불은 흔들렸고 그림자는 더 크게 요동쳤다. 우리는 촛불 하나를 사이에 두고 마주 앉았다. 바깥의 폭우 소리와 실내의 정적이 대조를 이루었다. 무섭지 않니? 그가 낮게 물었다. 나는 고개를 저으며 대답했다. 괜찮아요. 다만 오늘따라 더 고요해서. 짧은 대화였지만 우리의 눈빛은 오래 머물렀다. 나는 눈을 피하려 했지만 결국 시선을 빼앗겼다. 그가 내게 따뜻한 물이 담긴 컵을 내밀었다. 나는 손을 뻗었고 손끝이 그의 손등에 겹쳤다. 이번엔 누구도 손을 거두지 않았다. 내 숨은 가빠졌고 심장은 터질 듯 뛰었다. 나는 낮게 속삭였다. 이런 게 계속되면 안 되잖아요. 그의 눈빛이 흔들렸다. 알아. 그런데 나도 어쩔 수 없었다. 촛불이 흔들리며 벽에 그림자를 드리웠다. 그는 깊은 숨을 내쉬며 입을 열었다. 처음엔 내가 그냥 아들 곁에 있는 아내로만 보였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널 볼 때마다 마음이 흔들렸다. 나는 두 손을 떨며 고백했다. 저도 모른 척했을 뿐이에요. 매번 흔들리면서도 감추기만 했어요. 짧은 고백 뒤 방 안은 더 무겁게 가라앉았다. 밖의 폭우는 더 거세졌고 촛불은 위태롭게 흔들렸다. 그가 천천히 몸을 기울였다. 숨결이 겹쳤다. 나는 눈을 감았다. 그리고 우리의 입술이 닿았다. 짧지만 치명적인 순간 갈망과 죄책감이 동시에 몰려왔다. 나는 거부하지 못했다. 오히려 오래 묻어두었던 감정이 불꽃처럼 타올랐다. 안 돼, 그는 내 남편의 아버지야. 그런데 왜 이렇게 따뜻하지? 입술이 떨어진 뒤 나는 얼굴을 두 손으로 감쌌다. 안 돼요, 이건 잘못된 거예요. 목소리는 떨렸고 눈에는 눈물이 맺혔다. 그는 고개를 저으며 낮게 말했다. 알아, 그런데 이미 늦었어. 이젠 되돌릴 수 없을 거야. 그 말은 내 마음을 무너뜨렸다. 나는 두 손을 꼭 움켜쥐며 눈을 감았다. 창밖 폭우는 멈출 기미가 없었다. 촛불은 흔들렸고 내 눈빛은 이미 무너져 있었다. 나는 속삭였다. 시아버지와 나, 그날 밤 장마 같은 고백은 결국 내 삶을 무너뜨리고 있었다. 그날 밤의 입맞춤은 끝내야 했다. 아무 일 없었던 것처럼 덮어야 했다. 하지만 일상은 이미 균열로 가득 차 있었다. 밤새 폭우는 그치지 않았다. 아침이 되자 햇살은 평온하게 쏟아졌지만 내 마음은 여전히 흐렸다. 식탁에 앉아 밥을 먹는 순간 눈앞에 있는 시아버지의 얼굴이 선명히 다가왔다. 어제의 촛불, 그의 고백, 짧은 입맞춤 모두가 손끝에 남아있는 듯했다. 반찬을 건네는 순간 우리의 손끝이 다시 스쳤다.
그저 우연이라고 둘러대야 했지만 심장은 크게 요동쳤다. 나는 급히 눈을 피하며 웃었다. 죄송해요, 제가. 그는 고개를 저었다. 괜찮다. 그냥 조심하면 되지. 짧은 대화였지만 그 침묵 뒤에 남은 공기는 무겁게 가라앉았다. 점심 무렵 우리는 거실에서 드라마를 함께 보고 있었다. 화면 속 배우들의 대사는 전혀 귀에 들어오지 않았다. 순간 우리의 시선이 겹쳤다. 나는 급히 눈을 돌렸지만 이미 늦었다. 어제의 촛불 앞 고백이 눈빛 속에 그대로 남아있었다. 숨이 막혔고 심장은 불규칙하게 뛰었다. 저녁 준비를 돕던 순간 그가 접시를 건네며 낮게 말했다. 오늘 하루 내 눈을 마주칠 때마다 힘들었다. 나는 손에 쥔 젓가락을 꼭 움켜쥐며 대답했다. 제발 아무 일 없는 것처럼 해요. 남편 앞에서는 제발. 그는 씁쓸한 미소를 지으며 속삭였다. 넌 알잖아. 이미 늦었다는 걸. 순간 손끝이 다시 겹쳤다. 짧은 떨림이 온몸을 휘감았다. 밤이 되어 거울 앞에 섰다. 겉으론 평온한 얼굴이었지만 눈빛은 이미 무너져 있었다. 아무도 모른다. 남편은 출장지에서 다정한 목소리로 전화를 걸어왔고 시아버지는 태연하게 웃었다. 하지만 우리 둘은 알고 있었다. 균열은 감춰지지 않는다는 것을. 나는 두 손으로 얼굴을 감싸며 속삭였다. 이건 죄야. 그런데 왜 멈출 수 없는 걸까? 창밖에서는 다시 빗방울이 흩날리기 시작했다. 나는 창문에 기대어 눈을 감았다. 겉으론 평온했지만 일상 속 작은 균열은 점점 깊어지고 있었다. 언젠가 이 비밀이 드러나는 순간 모든 것이 무너질 것이다. 겉으론 평온했다. 남편은 웃었고 시아버지는 태연했으며 나 역시 억지로 웃었다. 하지만 그 웃음 뒤에는 감춰지지 않는 떨림이 있었다. 나는 알고 있었다. 언젠가 이 모든 게 무너질 거라는 걸. 며칠이 흘렀다. 남편은 출장지에서 돌아와 환한 얼굴로 나를 끌어안았다. 보고 싶었어. 나는 웃으며 그 품에 안겼지만 눈빛은 흔들렸다. 식탁에 셋이 함께 앉아 아침을 먹었다. 남편은 즐겁게 회사 이야기를 늘어놓았고 시아버지는 고개를 끄덕이며 맞장구를 쳤다. 나는 억지로 미소 지으며 국을 덜어냈다. 그 순간 시아버지의 손끝이 내 손을 스쳤다. 찰나의 떨림. 나는 숟가락을 떨어뜨릴 뻔했고 남편은 눈치채지 못한 채 계속 대화를 이어갔다. 오후 셋이 함께 거실에서 드라마를 보았다. 남편은 크게 웃었고 시아버지도 웃음을 따라갔다. 나는 화면 속 장면보다 두 사람의 웃음소리에만 귀가 쏠렸다. 순간 눈빛이 마주쳤다. 나는 얼른 고개를 돌렸지만 이미 늦었다. 어제의 고백, 촛불 아래서의 입맞춤이 눈빛 속에 고스란히 남아있었다. 숨이 막히고 손끝이 차갑게 떨렸다. 저녁 무렵 남편이 전화를 받으며 방으로 들어갔다. 부엌에는 나와 시아버지 단둘이 남았다. 그가 접시를 건네며 낮게 말했다. 오늘 하루 널 보는 게 너무 힘들었다. 나는 두 눈을 크게 뜨고 고개를 저었다. 제발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해주세요. 남편 앞에서는 제발. 그는 씁쓸한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다. 넌 알잖아. 이미 늦었다는 걸. 그 순간 손끝이 다시 스쳤다. 짧은 떨림이 온몸으로 퍼졌다. 방 안에서 거울을 마주했다. 겉으론 평온한 얼굴이었지만 눈빛은 이미 무너져 있었다. 아무도 모른다. 남편은 여전히 다정했고 시아버지는 태연하게 웃었다. 하지만 우리 둘은 알고 있었다. 우리가 이미 되돌릴 수 없는 선을 넘어섰다는 것을. 나는 두 손으로 얼굴을 감싸며 속삭였다. 이건 죄야. 그런데 왜 멈출 수 없는 걸까? 언젠가 들켜버릴 텐데. 창밖에서는 다시 장맛비가 흩날리고 있었다. 나는 창문에 기대어 눈을 감았다. 겉으론 평온했지만 그날 시작된 불꽃은 꺼지지 않았다. 언젠가 이 비밀이 드러나는 순간 모든 것이 무너질 것이다.